네, 다시 이어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된 이어 말하기 손님은 여기 홍명교님이었어요. 오늘보다 편집위원 홍명교님인데요. 네, 금요일 날이라 차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조금 늦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앞서서 청년광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어 말하기를 잠시 그래서 땜빵으로 했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성까지 해주시고, 아유,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홍명교님을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할까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홍명교님은, 이 삼성 투쟁? 그러니까 삼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자주 뵀었어요. 그리고 반올림 농성장에도 이렇게 연대를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 얘기를, 삼성 노동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좋으시죠? 네네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면 됩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월간 오늘보다라는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 관련한 이슈를 담는 월간지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홍명교라고 하고 나이는 34살이고요. 네, 저를 나이 얘기 안 하면 다들 너무 저를 어리게 보셔가지고 오해가 있을까봐. 예전에 그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그 에어컨 수리기사님들이나 AS 기사들이 만든 노동조합 하청 그 노동조합에서 상근자로 2년 동안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자주 왔었는데 제가 여기 안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 시간에 이렇게 막힌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다가 좀 많이 늦었고요. 좋겠다. 그런 거. 네. 네. 반올림 농성장에는 자주 안 오셨나봐요. 네, 죄송해요. 네, 바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 무슨 일을 하면서 바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삼성 투쟁하면 홍명교님이 꼭 보였는데, 네. 왜 우리 반올림 농성장에 자주 안 올까? 농담이고. 무슨 죄송해요. 일을 하고 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그 월간지 잡지 만드는 일이 되게 바빠서 어디 잘 못 움직이면서 살고 있고, 또 제가 그 투쟁하면서 재판이 되게 많이 생겨서요. 각종 재판들이 많이 생겨서 한 6, 7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 많이 스트레스가 되진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런 거 때문에 뭐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법적인 탄압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네.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서 그 19살 하청 수리 기사가 그 수리하다가 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만들어진 지하철 시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구의역 네, 그 사망사고 네, 관련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여전히 또 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바쁘신 것 같으네요. 네. 그 오늘보다 편집위원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보다라는 이 월간지인가요? 시사 월간지. 이것들을 이제 만들으라고 바쁘시다고 했는데 이 네네. 잡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냥 제가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활동할 때 느낀 건데, 노동 관련한 어떤 이슈나 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에서 다루는 이 매체가 별로 없고, 시사지 말고 이제 노동운동 관련해서 좀 더 노동운동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매체가 없는 상태에서 좀 또 간혹 있는 그런 매체들은 너무 어렵다,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좀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좀 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매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상근을 그만두면서 그런 얘기를 막 주위 분들이랑 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네. 한 1년 반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이제 아까는 사실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청년광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분을 모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노동
문제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네, 네네. 그것들을 기존 언론에서는 잘 접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라는 잡지를 만들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청년으로 접근하나 노동으로 접근하나 사실 되게 맞물리고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랑 동년배 활동가들이 같이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좀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약간 코드가 맞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딱딱하지 않게 만화도 싫고 뭐 인터뷰도 재밌게 하고 이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잡지를 만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또 이게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힘든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고요. 네네. 오늘 여기 이제 홍병효님이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삼성이에요. 삼성 문제 중에서도 노동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고 아마 홍명규님도 그렇고 이 뭐 대기업 삼성에서 일하는 뭐 정규직 노동자들 보통 뭐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월급 많이 받고 그냥 좀 더 편한 거 아니야?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 실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21세기 뭐 첨단 반도체도 만드는데 노동은 19세기 노동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얘기한 노동의 형태, 그러니까 노동 과정에서의 보여줬던 문제는 되게 끔찍했거든요. 예컨대 어떤 여성 노동자분이 진술하는 내용은 그 반도체 그 원판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못 갔다 온대요. 하루 8시간, 12시간씩 일하는데 밥 먹는 시간 딱 40분 중간에 빼놓고는 화장실을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 적게 먹는다고. 화장실을 한번 급해서 갔다 오면 자기 키보다 웨이퍼 높이가 더 높게 쌓여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물량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갔다 오면 저 되게 경악했거든요. 네. 심지어는요 화장실에서 빵을 먹으면서 생산량이 너무 독촉이 심하니까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화장실 대충 때우고 다시 와서 일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던 그런 걸 보고 되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싸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홍명규님께서도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라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좀 더 많이 좀 구체적으로 느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청이거든요. 90몇 %가 하청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에어컨 고장 나거나 냉장고 고장 나서 불렀을 때 오면은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삼성이니까 어느 정도 좀 임금은 많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하청 노동자들이 거의 당시 이제 노조 만들기 전에는 그 최저임금도 못 받았었고 또 여름철 성수기가 아닐 때는 뭐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는 수리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최근에 얼마 전 또 여름에는 일이 엄청 많긴 한데 뭐 밤 12시까지 매일같이 여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현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잖아요. 예, 일을 하다가 에어컨 수리하던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런 현실이 굉장히 심했는데 다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2013년에 만들면서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 많이 계속 농성도 많이 하고 또 돌아가셨던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죽음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있으면은 그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겨난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임금이 네, 이제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안 받았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거치면서
그거에 막 분노하고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노자도 몰랐지만 어쨌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무슨 얘기하려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네. 농성하면서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책 읽는 노동조합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렇게 많이 서로 익히고 배운 거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 2번에 걸쳐서 농성을 했었거든요. 두 번의 열사분들이 돌아가셨었는데, 한 번은 두 분 다 저와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었었고, 지금의 제 나이였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는 근데 그때 이제 농성을 이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다 올라와서 농성을 계속 했는데, 낮에는 막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투쟁을 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투쟁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한 번은 누군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을 인문사회과학 도서들을 기증받아가지고 출판사들한테 그거를 다 같이 나눠주는 그거를 이제 노동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 다음부터 그 조합원들이 알아서 그 시간만 되면 저녁만 되면은 밥 먹고 나서 책을 되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평소에는 책 그동안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읽고 이랬던 조합원들인데 노동 시간이 길어서 책 읽을 시간이 책 읽을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럴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싸움을 거치면서 나한테 생긴 문제가 뭐지? 문제의 실체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런 책도 많이 읽고 뭔가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하면서 막 그 각 서비스 센터에서 뭐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던 조합원들도 있었고 그때 좀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편견과는 좀 다른 계기가 되게 중요한 계기가 있구나. 네. 사실 노동자들에게 누구보다 우리 사회에 사실 가장 큰 주인공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너무 노동 시간이 길고 또 노동 강도도 세고 하다 보니까 잠자고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잠깐 시간 날 때 아주 급하게 그 피로를 풀고 회복하느라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여유롭게 된다면 이렇게 뭐 책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텐데 하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홍명교님께서 그 한예종 출신이에요. 맞죠? 네. 우리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황유미 씨와 그 아버님의 산재 인정 투쟁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그 상영이 됐을 때도 되게 이제 기고글을 써주셨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홍명교님께서 나중에 이 삼성의 이 온갖 만행들을 더 폭로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 것 같다. 영화로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걸 만들 꿈 같은 거는 꾸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이제 활동하면서 평생 취미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을 두 가지 가질 수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영화도 만들고 싶고 노동운동도 하고 싶거든요. 사회운동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지 고민하다가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영화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지만 노동운동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노동운동하면서 영화는 취미로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영화로 노동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켄 로치 감독 같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진짜 뭐 취미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꿈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죠? 영화 찍었어요. 졸업 영화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 여기서도 한번 상영을 하시죠. 저희 네, 요즘에 뭐, 이제 매일같이 이어 말하기를 같은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가끔씩 영화도 보거든요. 네, 29분짜리예요. 좋아요. 네. 하나는 또 우리 여기 이제 농성하면서 있었던 일 스케치한 그런 영상도 틀고 또 우리 홍명보 감독님의 영화도 좀 보고 간담회 주비도 하고 네, 아예 날짜 잡고 가시죠.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며칠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무성 영화더라고요. 몰랐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음악만 나오고 45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담은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신선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끔씩 영화 보기가 사실 굉장히 좀 견디어야 되는 농성장에서 되게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네. 그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어제 이어 말하기 때는 우리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 그 공동대표 조동원 선생님이 어제 우리 이어 말하기 페북 생중계는 못 보셨을 텐데 못 봤어요. 예, 그 내용의 대충 내용을 얘기하면 정말 조동원 교수님답게 말씀이 되게 네, 길게 막 무슨 역사적인 내용 엄청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 이건희 그 뉴스타파 동영상 성매매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뉴스타파 그 보셨나요? 네, 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 보고 나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농성할 때 예전에 그 염호성 열사 투쟁 농성할 때 이상한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그런 전화 받고 뭐가 있다, 뭐 자기가 뭘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네. 받고 미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끊고 그랬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랬는데 그런 게 폭로가 된 걸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우리가 막 흔히 관리의 삼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은 빈틈이 없다. 시스템 지네가 무슨 시스템 경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세상 본들한테 걸려가지고 관리 삼성 아니다. 역시 아니다. 빈틈이 많다. 저도 저 재판하는 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삼성 테크인 예전에 집회할 때 그 삼성 테크인이라고 이제 삼성에서 하나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상경 집회를 할 때 저도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제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끝나서 같이 연대를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2명의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그 뒤쪽에 있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가서 몰래카메라 이거 왜 찍냐, 이거 집회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이거 왜 찍냐, 찍지 마라, 가라.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도망갔어요. 한 명은. 근데 또 나타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가지고 내가 쫓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뻔뻔하게 제 나이 또래 사람인데 뻔뻔하게 계속 찍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로, 이런 캠코더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거 포맷해라. 포맷해라 하고 조합원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포맷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 여기 경찰서 정보과 형사도 와가지고 자기가 봐도 이거 잘못한 거니까 포맷 하시라 그냥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포맷을 했는데 제가 그게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아유, 네, 손목 잡고 그냥 포맷하고 이랬는데 공동 폭행으로 고발당했어요. 전치 1주 나왔다고. 원래 전치 1주는 그냥 아파도 내가 병원 가서 아프다 그래도 전치 1주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이네요.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기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제가 폭행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저기 투썸 플레이스 카페 있잖아요. 카페 2층에서 찍은 카메라예요. 그것도 몰래 카메라 몰래 찍은 건데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면서 제가 이게 폭행을 했다. 약간 그냥 이거 잡은 건데 손목 잡은 건데 아무튼 폭행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얘네가 그 증거를 제시할 때 소리를 안 듣고 제시한 거예요. 아, 녹음된 소리를. 이런 허술한 네. 소리가 소리를 어땠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사측의 지시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자기들의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쪽팔려. 아, 그런 정말. 영상. 그래서 오히려 네, 그 스타프를 증거가 제보해야겠다. 오히려 그 증거가 저한테 유리한 증거가 돼가지고 아, 네.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도 네. 예전에 피해자 가족 아버님 한 분이 삼성 경비가 헐리우드 액션 하더니 쓰러져가지고 이 아버님 벌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했는데 나중에 무죄를 밝혔는데 아 진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허술한 게 한 게 많아요. 이제 네. 다 조작하는 게 얼마나 또 힘든지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관리의 상성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관리의 네. 허술한 관리의 상성.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가 네. 이건희 동영상 그 성매매 동영상에 대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네. 아니 그거 아, 어떻게 그러니까 드레는 네. 그걸 어떻게 몰랐지? 그거 뭐 검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몰래카메라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검사할 수도 있는. 아니 자기들이 뭐 아니 그런- 영화를 찍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더 몰라요. 카메라에 대해서 아, 잘 네. 모르지만 그 가방 몰래카메라, 가방에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몰래카메라 돌아.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 단추로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여기 막 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네. 저도 끝까지 봤거든요. 되게 하여튼 아유 이런 걸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그냥 이건희가 성매매를 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는 왜 회사 돈으로 자기가 아무리 회장이고 돈 많으면 그런 걸 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그래서 노년동 빌라를 삼성 SDS 김인 사장인가가 13억 원인가 몇억을 들여가지고 이건희한테 대주고 이런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쵸. 이건희가 쓴 그 화대 50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이 지급했던 아무렇지도 않게 껌값처럼 지급했던 이것들이 그 돈의 원천이 어디서 왔나? 다 노동자들이 일한 돈 아닌가? 네. 정말 되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네. 와 이것들을 가지고 이놈들은 이렇게까지 세상을 조롱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우리 홍명교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참 우습게 알고 정말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혼내줘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역시 빈틈이 있구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들통이 생각도 나서 신나다. 네, 원래 삼성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하도 많이 당해서 사실은 네네. 어쩌면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시큰둥한 것도 이게 너무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보다 쟤네는 원래 저럴 거야 이렇게 네, 맞아요. 상상들을 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녹음하고 있는 거죠, 저기? 네 당연하죠. 여기 감시 카메라 한 8대 저희 농성하면서 2대 더 증설이 됐고 저기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 네, 잘 듣고 있을 건데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네. 그리고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망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했던 황유미 씨 아버님이 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러니까 삼성이 이 황유미 씨 치료비라고 이거 받고 끝내자고 그 건넨 돈 액수가 500만 원이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 얘기. 네. 사실 이걸로 끝내자고 했던 그 자체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정말 아버님 얘기처럼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럴 취급을 안 할 텐데 이것들이 정말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하면 이렇게 500만 원으로 끝나자 이런 얘기를 할까. 삼성 사내유보금 전자 사내유보금이 185조래요. 그리고 우리 언론 플레이 삼성이 언론 플레이 하느라고 언론사들이 갖다 주는 돈이 2조 8천억이라는데 500만 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보다 더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네, 말씀 많이 해주세요. 500만 원. 네. 제가 어저께 집에 그 교통카드가 떨어져가지고 집에 있는 떨어진 동전들을 막 찾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근데
500원만 더 있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500만 원이 기본 단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가장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그런 굴욕적인 합의를 요구할 때도 500만 원을 제시하고 그런 성매매를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500만 원을 제시하고 이런 거 보면서 500만 원이 그냥 껌값이구나. 네, 그런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코 풀고 그냥 떨어져도 주머니에서 떨어져도 모르는 그런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참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불쌍한 거죠. 네. 돈만 타고. 이렇게 네.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싸워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해해줘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삼성이 사실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하고 지금 문호조 역사가 76년이나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거대 기업 삼성전자에 노조 하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협력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장도급 시켜놓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먼저 그 첫 발을 띄긴 했지만 굉장히 삼성을 또 무너뜨리려고 많이 애쓰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노동자들이 진짜 주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또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삼성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혹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또 에버랜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조장희 동지를 비롯해서 그 삼성 주의 노동자분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애쓰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격려 혹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응원 이런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거기 어쨌든 꿋꿋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되게 엄청 존경받을 만한 싸움을 되게 지치지 않으면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쨌든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어떤 자리에 내가 잘 버티고 있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주에 있을 때 제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막 도망가고 싶어하고 막 엄청 괴로워하고 이럴 때도 많고 뭐 당연히 저는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노무사님에 비해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성주 국민들의 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근에 그 조선업종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잘렸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공단이 많은 지역에 가면요, 그 삼성전자 부품하청 공단이 밀집한 이런 지역을 보면은 전국에 이제 몇 개 있잖아요. 정말 소리 없이, 그러니까 신문에도 안 나와요. 모르니까. 왜냐면 거기 그냥 노동자들 그냥 소리 없이 막 자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되게 많이 제가 제 정보로는 아무튼 소리 없이 많이 무수하게 자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유, 나쁜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자르는 수단이 있죠. 나가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희망퇴직 거죠. 모집하고 먼저. 그 노동자들한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는 사람은 없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잘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 복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했던 일터를 내가 아꼈던 일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 삶도 바꾸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삼성의 하청 노동자들이 8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하청 노동자들에서부터
뭔가 제 생각에는 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많이 움츠려 있잖아요. 정규직들은 그런 하청 노동자들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만간 벌어지지 않을까. 80만 명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 때를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다.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아 이건희 죽을 때도 왔는데 네. 네,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약간 좀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동영상 그 보면서 아 막 해야 되겠다. 정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때가 그냥 온다고 저절로 뭐가 해결되진 않고 우린 늘 준비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려고 하고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네, 이제 네. 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겠지만 이렇게 네. 갈수록 좀 불이 늦게 또 타오르시는 분이 같은데, 네, 그 우리 여기 그 아시겠지만 추모회 네. 소대 76개 추모회 고모신 꽃 76개의 화분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76분 그리고 지금도 투병 중인 또 수백 명의 분들 또 감추어진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직업병 문제 관련해서 삼성이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네, 삼성이 이 문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사과 보상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 농성이 그때까지 또 잘 버티고 또 힘 받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 응원의 한마디도 네 삼성에 대한 쓴소리 한마디 반올림 이 농성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 그 재판 받으러 갈 때, 얼마 전에 재판 받으러 갈 때 임자원 변호사님을 네네네. 그 서초동 중앙지구 앞에서 네 뵌 적이 재판하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산재 재판하러 최근에 있었던 뭐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받는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아무튼 서로 힘내라 하고 각자의 재판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저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약간 예전에는 좀 여기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인근에서 다시는 강남 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좀 이제부터 오늘을 계기로 시간 되내나 여력이 가끔 되내나 오세요. 연대하면서 네, 자주 오진 말고 가끔이라도 자주 바쁠 못 테니까 네. 연대하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저도 이것저것 필요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보다에서 취재했어요? 영화 상영 오늘보다에서 네. 오늘보다에서도 네 취재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면서 네 저도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네, 열심히 같이 싸우겠답니다. 우리 홍병견님 오늘 네, 이어 말하기 예, 마치려고 하니까 마침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서비스 노조에서 그 상근자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언론 보도되는 것만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 보니까 막 조합원들이 막 그 몇천 명이 이렇게 막 노숙하는 거 보니까 좀 한편은 좀 마음에 애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좀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섭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교섭 당시에 뭐 그 경총에서 나와가지고 삼성에서는 뭐 직접 그 관련을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좀 자세한 사정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염호성 열사 교섭을 할 때는 경총이랑 한 게 아니고 이제 임금 교섭을 할 때 경총이랑 이제 임금 단협 교섭할 때 원래는 이제 우리는 물론 삼성이 나와라, 삼성전자 서비스 원청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서 죽어도 안 나오고 그 각 센터 하청 센터 사장들이 경총에서 위임해서 해서 이제 경총이 그때 이제 민단협 교섭할 때는 경총이 들어왔던 건데 아마 열사 교섭 근데 열사 교섭 열사 투쟁할 때
막바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처음에 거의 중반까지는 경총이랑 하다가 뭐 사장들도 얹혀서 하다가 막바지로 가면서는 경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랑 했는데, 저도 물론 제가 이제 교섭 담당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더 좋은 결과가 잘 싸워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그때 조합원들로서는 자기 삶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하고 싸웠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아쉬운 점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 버텨서 더 싸우자 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까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많이 아쉽고 막 갈등도 있고 막 비판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삶을 다 걸고 생애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이 엄청난 기업 앞에서 자본을 상대로 이 싸운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싸움을, 자기 싸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있어서는 제가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또 교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고, 당시에 막 다른 조합원이 또 사라지고 유서 쓰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두렵잖아요. 그게 내 동료가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심리적으로 쫓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싸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저는 지금은 어쨌든 유의미했던 부분이 훨씬 있으니까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막 내가 가끔 열받으면 노동자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겠지?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 분노를 죽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분노를 좀 더 다르게 변화시켜서 끈질긴 마음으로 잘 변화시켜서, 끈질기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싸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말이 그렇게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했어요. 그때 싸움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바지에 또 무거운 질문으로 무겁지 않았어요. 끝내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 지킴이 열심히 하고 계신 동생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게 선생님들 계신가요? 빨리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네, 어쨌든 오늘 이어말하기 얘기, 저희가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이 앞에서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 자체의 자정 능력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더 보고, 네, 삼성 노동자들이 또 이걸 또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면서 그런 변화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이해하겠지만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빈틈이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관리의 삼성 끝났다. 네, 부실하다는 게. 네. 그래요. 언젠간 또 저희들도 이 삼성 직업병 문제, 삼성이 이렇게 먹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때가 오지 않을까. 네, 삼성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또 내일 312일차 이제 되거든요. 내일이면 또 하루 또 농성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영화로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